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제 하드쉘 자켓을 꺼낼 때가 왔습니다. 고어텍스를 비롯한 하드쉘 자켓은 아웃도어 기능성 의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현재 최고의 하드쉘 자켓일까요? 쉘은 말 그대로 껍데기, 즉 외피나 보호층을 뜻합니다. 80, 90년대 고어텍스 같은 완전 방수 의류가 등장하며 외피가 단단하고 바스락거리는 질감 때문에 하드쉘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고 합니다. 하드쉘 자켓은 일반적으로 안감, 멤브레인, 겉감 이렇게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레이어라고 합니다. 자켓의 이름에 3L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3레이어 자켓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무게를 줄이고 투습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감을 생략하고 필름 안쪽을 코팅하는 2.5 레이어나 2레이어 방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주로 수행합니다. 하드쉘 자켓의 방수는 멤브레인이 담당합니다. 겉감은 발수만, 멤브레인이 방수를 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드쉘 자켓이 물에 젖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겉감이 젖었기 때문입니다. 겉감은 발수 코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젖을 수 있습니다. 방수는 멤브레인이 담당하므로 겉감이 젖었어도 방수는 지속됩니다. 하드쉘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은 역시 멤브레인입니다. 이 필름층은 외부의 비와 바람은 차단하면서 내부의 땀은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멤브레인은 구조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물 분자 크기보다 작은 미세 구멍을 필름에 뚫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외부의 물방울은 막고 수증기 상태의 땀은 배출합니다. 친수성을 갖는 필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구멍이 없는 대신 자켓 내에 수분을 흡착하여 필름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의 빗물 유입을 차단합니다. 전기 방사 방식은 비교적 새로운 멤브레인 기술로 나노섬유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전기 방사 방식으로 수백만 개의 나노섬유들이 서로 얽혀 있고 그 실 사이의 공간이 물리적 기공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공의 개수가 타공식에 비해 훨씬 많아 더 높은 투습성을 가질 수 있어 뛰어난 통기성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의 측정 기준인 JIS는 일본의 습한 환경을 고려 미국보다 더 높은 온도와 습도 90%에서 실험하여 측정된 수치가 미국 표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잡힌다는 여러 의견과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JIS 기준의 경우 내수압과 투습률을 1.3배와 1.7배 낮춰서 비교하였으며 JIS 수치는 별도 표기하겠습니다. 임의로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니만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드쉘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방수 성능을 평가하는 내수압과 얼마나 땀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하는 투습도입니다. 말 그대로 내수압은 방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투습도는 땀을 배출하는 성능 지표입니다. 원단 위에 세운 물기둥 수치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1000mm는 10m 높이의 물기둥 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습도 MVTR은 원단 1제곱미터당 24시간 동안 통과하는 수증기 양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각종 방수 필름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제품이 있기에 제품을 일부 선별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대표적인 멤브레인의 내수압 성능 차트입니다. 대부분의 방수 필름이 20,000mm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어텍스 프로가 과거에는 28,000mm로 가장 좋은 내수압 성능을 가진 모델이었으나 밀레 타이푼 등 이 수치를 뛰어넘는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능은 투습도입니다. 투습 성능이 하드쉘 자켓 착용 시
쾌적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습 성능을 개선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수압과 투습도를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가로가 내수압, 세로가 투습도입니다. 방수 성능이 좋은 제품, 투습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확연히 구분되며 가장 평균적인 제품이며 방수 성능이 특화된 제품과 투습 성능이 특화된 제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어텍스 프로는 내수압과 안정적인 투습성 성능을 가지고 있어 내수압과 투습성이 모두 우수한 멤브레인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검증된 멤브레인으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괜찮다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하드쉘 자켓입니다. 고어텍스 프로가 적용된 대표적 모델들입니다. 알파 SV 자켓은 아크테릭스의 최상급 알파인 하드쉘로 최고 수준의 내구성과 보호 성능을 자랑합니다. 베타 AR 자켓은 가벼운 등산부터 트레킹까지 활용 가능한 올라운드 하드쉘로 성능과 실용성 모두 갖춘 베스트셀러 자켓입니다. 노로나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트롤브젠 자켓은 노르웨이의 암벽 이름으로 가장 대표적인 하드쉘 자켓 중 하나입니다. 영국 브랜드 랩의 라통 마운틴 자켓은 80D 원단과 40D 원단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내구성과 경량성의 밸런스를 구현한 만능 하드쉘입니다. 스웨덴의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인 피엘라벤의 자켓으로 움직임을 위한 설계로 긴 산행 시에도 편안한 핏과 쾌적함을 갖춘 프리미엄 하드쉘입니다. 노스페이스 시리즈 중 퓨처라이트를 적용된 제품도 모델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MVTR 7만은 서밋 시리즈에만 적용됩니다. 퓨처라이트는 노스페이스의 자체 방투습 멤브레인입니다. 모델의 종류에 따라 성능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중 서밋 시리즈의 토레 에거 재킷은 투습도 7만 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어깨와 몸통에 사용된 원단의 두께를 다르게 하여 투습성을 극대화하였고 방수 성능은 17,000mm로 약간 낮은 대신 7만 g 최고의 투습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어텍스의 투습 능력에 불만족스러웠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미국 공홈과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밀레 타이푼 팬텀은 JIS 기준으로 5만 mm 내수압과 6만 MVTR을 자랑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환산을 하여도 내수압이 약 38,000 이상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이 모델은 높은 내수압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00g대로 가벼운 모델로 트레일 러닝이나 여름에 착용하기 적합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타이푼 ST 모델만 판매가 되고 있으며 팬텀 모델은 일본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드쉘 자켓은 대체로 고가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고급 하드쉘 자켓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반값인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고어텍스 프로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못지않은 내수압이나 투습성을 갖추고 있고 가격은 거의 절반에 불과한 자켓들입니다. 몇몇 제품들은 가볍고 소프트쉘처럼 움직임이 편하도록 제작되어 본인에게 꼭 맞는 제품일 수 있으니 체크해보세요. 스톰 크루저 자켓은 고어텍스 멤브레인과 시닛 베커 원단을 결합하여 만든 하드쉘 자켓으로 일본에서는 국민 하드쉘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자켓입니다. JIS 기준 28,000mm, 35,000g으로 공지되어 있지만 고어텍스 시킨트는 20,000mm로 알려져 있으므로 투습 성능은 2만 g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어텍스 시닛은 고어텍스 폭스 프로와 다르게 안쪽 원단을 시닛로 대체한 모델로 고어텍스 프로보다 촉감이 좋고 신축성이 더 좋아 패킹 사이즈가 작습니다. 고어텍스 특유의 버석거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32만 9천원으로 고어텍스 자켓을 구입할 수 있어 최고의 가성비 자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랩에서 개발한 프로프렉스 멤브레인을 채택한 모델입니다. 내수압이 1000mm 정도로 약하지만 어마무시한 투습도 성능을 자랑합니다. 소프트쉘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스트레치가 좋고 가벼워 활동성이 좋은 하드쉘 자켓입니다. 34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퍼텍스 쉴드 2.5 레이어 소재가 사용되어 가볍고 휴대성이 좋습니다. 내수압 2만 mm, 투습도 2만 g으로 다양한 기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만 원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밀레 타이푼 ST는 밀레의 타이푼 시리즈로 팬텀 모델보다는 좀 더 무겁고 트레킹에 적합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JIS 기준 내수압 3만 mm, 투습도 5만 g의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판매 가격은 37만 8천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떤 계절에 사용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제품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기공형 멤브레인은 특성상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땀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친수성 멤브레인은 습도가 높을 때 더욱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어텍스 프로가 적용된 고어텍스 알파는 높은 방수력과 적당한 투습성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무겁습니다. 러닝의 경우에는 더 가벼운 멤브레인이 적용된 하드쉘을 착용하고 알파인의 경우에는 견고한 하드쉘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을수록 내부 열과 땀이 빠르게 차기 때문에 환기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앞쪽 포켓 안쪽이나 전면에 위치하여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디자인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드쉘 자켓은 벤틸레이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하드쉘은 단단한 원단 특성상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최근에는 메카니컬 스트레치 기술이 적용되어 활동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스판덱스를 섞는 대신 직물 구조를 기계적으로 변형해 원단 자체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무게를 줄이면서도 착용감을 높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자켓은 봉제 후 바늘 구멍을 실링 테이프로 막아 방수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최신 제품들은 고주파 접합 기술을 사용해 원단을 열과 진동으로 융착합니다. 이 방식은 봉제선이 없어 무게를 줄이고 외관이 깔끔하며 내구성도 높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용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하드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하드쉘을 찾아보세요. 사용하시는 방수, 바람막이 자켓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토포 디자인 25 FW 신제품 폼 비니나 풀돔 플리스캡을 보내드립니다.